(8시) 반부터 교육 받으셨죠? 네. 아까 우리 그 강사님이 1교시, 2교시 다 하신 거예요? 3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3교시를 맡은 최윤수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이라서 굉장히 좀 간촐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김민성님이시죠? 네. 강민영님. 이제 보통 한 10분 이상은 되는데 두 분이니까 제가 저도 좀 편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윤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5월 달쯤에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앉았었어요. 저는 원래 본업이 감리 단장을 하고 있어요. 감리 쪽 30년 정도 했었고요. 작년쯤에 이제 저희 직업도 이제 약간 이제 불안한 현장 끝나면 뭐 이런 게 있어서 잠깐 쉬는 기간에 이제 저도 이제 건설의 감리 단장을 하니까 현장의 실상을 좀 공부하고 싶고 알바 차원으로 이제 좀 나도 현장에 좀 한번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했더니 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갖고 원래 이 시간에 쓰실 분이 이제 우리 김기환 대표님이라고 대표님 강의가 있는데 그분 강의를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그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난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다가 연이 돼가지고 잠깐 자기 이제 강의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외부 강의도 나가고 굉장히 바쁘셔갖고 제가 이번 주 타임만 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 쪽에서는 뭐 디테일하고 막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건설 쪽에 오래 했으니까 안전 내용도 했지만 아까 이제 전문 강사님보다는 내용은 뭐 그분이 더 자세한 건 많이 알고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요거 50분 동안에 이 제목을 이제 제가 이제 바보와 혁명의 선택이라고 썼는데 우리 김민성님하고 강민영님 두 분 여기 오신 게 왜 오셨어요? 취업을 하려면 이수증이 있어요. 이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현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시고 현장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두 분 다?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뭐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게 이제 건설업만 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제 법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라도 받아라 하는데 오늘 다 무료로 받으시니까 아니면 교육비 자기가 내셨죠? 네. 내셨죠? 뭐 무료 교육도 있어요. 아까 저 공지사항에 설명드렸죠? 제가 그건 설명 안 드렸는데 6만 원을 내고 4시간을 받는데 그 금액이 조금 금액은 아니에요. 저는 6만 그 다음에 4시간까지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낸 거는 최소 10만 원은 내십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하면은 10만 원을 냈는데 10만 원을 낸 것만큼 내가 뭔가는 조금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덜 가져가면 손해죠. 그죠? 손해 보는 사람이 이제 조금이라도 현명하려면 좀이라도 가져가는 게 나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으니까 마음을 좀 여시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4시간에서 뭐 얼마나 많은 걸 배워 가시겠어요. 그리고
안전을 몰라서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 나는 안전에 대해서 전혀 몰라. 뭐 이런 분 계신가? 안전이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다. 그렇지 않아? 알고 있어. 뭐 안전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죠. 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제가 아는 거랑 여러분이 아는 거랑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비슷해. 단지 뭐 이거 사용법 뭐 이것도 뭐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그게 나와줘야 돼. 나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이제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뭐 제가 외람된 질문이지만 솔직하게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저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만났지만 저하고 이제 여러분 두 분이 50분이라는 인연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인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5천만 인구 중에서 한번 이렇게 50길 지나치는 것 말고 이 1시간이라는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상당한 인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우리가 여기를 온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 교육을 이제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저는 뭐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안전 뭐 4시간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받으라니까 경제적으로 솔직히 온 거죠. 돈을 내고. 근데 이제 그것도 받아야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좀 느껴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 뭐 너무 좀 거창한 말씀도 같지만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이제 1교시, 2교시에도 사망률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1년에 저희가 건설업에서 한 700명, 800명 정도가 건설재해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분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 오늘도 결국은 데이터가 그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슬프죠. 안타깝고 슬프고 나도 현장 일을 하는 건설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뭐 그게 이제 평생 직업을 하실지 잠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게 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뭐 국가에서 하는 교육이다는 생각 말고 좀 그렇게 오늘 무슨 어떤 좀 특별한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과연 이제 이 현대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저도 똑같죠. 저도 뭐 이제 저는 이제 올해 그 55세, 56세 이제 만으로 55세 이제 건설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을 택한 이유가 저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아왔어요. 굉장히 부도하게 살아왔고 굉장히 뭐 가난하게도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20살 이전까지는 한 이사를 33번을 다녔어요. 33번을 우리 이제 5식구인데 저는 단칸방으로 많이 그래서 어떤 그 집에 대한 그 동경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 그래갖고 난 건축가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있었어요. 내 집을 이렇게 짓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어렴풋이 꿈이 이제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돼서 건축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지 않습니까? 입는 거, 먹는 거, 그다음 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건설이 상당한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어요. 또 안전도 그렇고 또 품질도 그렇고 대한민국 부동산 얘기하지만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물도 막 무너지고 막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이 시간이 그 대표이사님 강의자가 이제 이번 주만 근데 제가 강의하는 게 아마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쓰면 되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치시면은 이제 그 최인수 강제 본질이라고 치시면은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몇 가지 강의들이 있는데 한번 이번에 이제 뭐 감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점, 뭐 건물 붕괴가 왜 일어났는지 이런 걸 올려놨는데 일반인들도 보시면은 꼭 삶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전문적인 건 아닌데 구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듣고 저한테 공감을 하시면 나중에 구독이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번호는 왜 적어놓으셨냐면은 현장에 가시든가 뭘 하시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닥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현장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적어놨습니다. 공지사항은 설명 오늘 들으셨죠? 오전에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안전보호법률 지원 대상이고 55세 이상 20대 이하 장애인 이런 분들은 무려 2번을 제대로 해야 안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참 그 교육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은 사업주가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냥 이제 교육 받으려니까 가서 받으시는 거죠. 근데 법으로 이제 이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제정이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사업주가 그 신규 채용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현장이 좀 힘들고 하니까 국가가 산업공정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용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법이 이건 사업주가 부담하게끔 있다 그래요. 아까 설명 이 영수증하고 이거 다 발행이 돼요. 발행되고 현장을 받든 이제 그 원청 사업장이든 나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 이 교육비를 달라 하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법으로. 자기 주머니 주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급 공사면은 정해져 있는 거고 아파트나 민간공사도 그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줄 수 받게 돼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 청구를 안 해. 청구를 안 하니까 꼭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니까 청구를 안 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고 또 법도 좀 잘못돼 있어요. 그걸 아예 처음부터 수료증만 갖다 주면은 이 안전협회에서 건설사한테 직접 받게끔 이렇게 법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개인이 계산하게끔 하는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것도 좀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법의 원칙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게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교육, 이 건설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게 세계적으로 싱가포르하고 호주하고 우리나라 세 군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싱가포르하고 호주는 그나마 이제 그 안전이라는 게 좀 선진국화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워낙에 이제 안전 사고도 많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그 건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대략 세계적인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이죠.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선진국이죠. 그 경제 그 규모는 한 10위권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그 GDP가 10위권 정도 되고 1인당 GDP는 3만 원 정도 되고 분명히 이제 규모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OECD가 이제 세계 경제 협력 개발기구지 않습니까? 38개 중에 건설 산업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꼴찌예요.
34위. 34위. 그게 이제 만인율이라는 게 만 명당 몇 퍼센트로 해서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0.43 정도 돼서 이게 거의 꼴찌 수준이죠. 이게 일본하고 비교해서도 한 3배가 높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 7배가 정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선진국인데 이런 수준은 항상 낮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보시면 지수들이 자살률이라든가 행복지수, 뭐 부패지수 다 하위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근데 미국하고는 또 좀 비슷해요. 미국이 조금 낮은데 미국보다는 우리가 좀 더 많은데 미국이란 나라도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얘네도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데 아니, 낮은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해방 이후 이제 미국 문화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본이 1순위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 이게 아니라 그런 자본주의가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 그 박정희 정부 이제 정부 복구해서 개발 어떻게든 간에 나라를 빨리 일으켜 세우다 개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스템적인 거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거가 너무 무시하고 개발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내실은 완전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규모만 겉모습만 선진국이에요. 겉모습.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많이 이제 사망률이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다. 거의 1년에 700~800명을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이 뭐 살인 산업 뭐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합니다. 제가 이 중간에 슬픈 현실 하나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왜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가 약간 제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안정 강사님은 좀 강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편하게 드려주시면 대한민국에 3대 붕괴 사고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거, 국토부에 기록이 된 사건이 있는데 어떤 거 삼풍 성수대교 그렇죠. 삼풍성수. 삼풍성수 사고는 아세요? 잘 모르죠. 좀 젊은 층이라서 그거 전혀 들어보신 적도 없어요. 삼풍하고 성수대교 시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이게 이제 그 1970년도에 마포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는데 이거 좀 연세가 되신 분이 좀 알고 젊은 층들은 잘 몰라요. 저도 뭐 몰라요. 요게 박정희 시대 때 1969년도에 그 마포 홍대 뒷산 거기 뭐 전부 다 이제 판자촌이었던 거예요. 이때 시기가 전부 판자촌이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박정희가 이제 그때 이제 판자촌 철거 싹 쓸어버려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을 막 했거든요. 이때 이제 서울시장이 김현옥 시장이라는 사람인데 일명 이제 불도저 시장으로 이제 유명해요. 그 사람이 이제 박정희의 충복 딱가리 5.16 혁명에 뭐 딱가리고 군인이고 이제 그 사람이 서울시장인데 밀어붙이기식 갖고 여기 이제 판자촌을 쓸어버리고 이제 신인 아파트를 만들자. 그래갖고 한 19개 동 한 900 몇 세대를 졌는데요. 요게 얼마 만에 공사가 진짜세요? 6개월 걸렸어요. 무려 6개월. 무료가 아니라 이게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속도, 말이 안 되는 속도.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그래갖고 69년 12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4개월 후에 70년 4월 8일에 한동이 와로를 보냈어요. 안 묻어서 한 34명이 사망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막 대서특필되고 어떻게 저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가. 70년대면 그래도 21세기 어떤 중간인데 그래가지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서독의 그 건축 대학원생들이 저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한 거를 조사를 한번 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냥 그날로 돌아왔어요. 왜냐면은 현장을 가봤더니 그 부실부실 그냥 두부처럼 부실부실해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레미콘의 함량이 있어요. 여기 아마 시멘트 함량이 10%도 안 들어가고 기둥철근이 한 10가닥 들어가야 되는데 2가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그런 레미콘을 만들기 위한 물이 이제 개천의 그 하수물 이런 걸 사용하고 모든 부실과 부정부패는 다 합산된 데가 여기 같고 이때 당시에 자동차 한 대가 100만 원이었는데 공무원들이 뇌물 받아가면 동당 125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다 점점에다 철거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발전은 엄청나게 빨리 한 거야. 그런데 내실 없이 그냥 밀어붙이듯이 이게 지금까지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아시죠? 성수대교 한 20년 있다가 그리고 또 성수대교 공개돼서 32명 지금 생각하면 뭐 지금 막 몇백 명씩 죽잖아요. 큰 사고 나면.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건이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너무 많이 대서특별했어. 외신들이 엄청나게 알리고. 왜냐면은 이런 사건이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설계 부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핀 접합이 있는데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부실 또 뭐 설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구조물을 다른 걸 쓰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감리가 생겼어요. 저라는 거 왜 공무원들만 밀 수 없다 해서 이제 감리가 생기고 제가 또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감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삼풍이 무너졌죠. 삼풍이 무너지고 이제 이게 삼풍거에서 이준회장이라는 데가 이게 보면 당초 설계보다 다 바꾸는 거야. 용도도 바꾸고 막 엄청난 설계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다 진행됐지. 이때 뭐 또 공무원들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502명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6.25 이후에 단위 사건으로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거 외에도 이제 또 얼마 전에 화정에 붕괴 사고도 있었고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 속도나 발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런 원칙이나 편법을 위반하는 사회다. 그걸 알고 계시고 아마 그렇게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이제 보통 큰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큰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고요. 대체 1년에 이제 3년 학계가 한 1,300명 정도 사망하는데 내년 450명, 500명 사망하는데 거의 이제 50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건이 전부 다 72%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게 큰 현장들은 이제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도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좀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50원 미만은 뭐 배치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위주로 법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하고 다른 거예요. 소규모일수록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사고 여기가 다 나는데 여기는 또 이제 사각지대로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각자 도생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교육도 하고 또 뭐 소규모는 또 그래서 뭐 집중 관리라고 해서 우리 이제 여기서도 별도로 한 번씩 안전점검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아예 이제 조금 법이 약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사망 사고 그 유형별로 보면은 뭐 떨어짐, 감전 사고, 부딪힘,
뭐 깔림, 무너짐 많은데 가장 많은 게 이제 떨어진 사고 추가. 그리고 이제 12도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안전공단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 집계를 했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을 12개 위험 요인이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담부 개구부에서 떨어짐, 철골에서 떨어짐, 굴착기에 부딪힘, 비계 발판에 떨어짐, 지붕에서 떨어짐, 고소 작업대에 떨어짐, 사다리에서 떨어짐, 달비계라는 것은 외부에 이제 뭐 도장 작업이나 이거 할 때 줄처럼 매달리는 비계를 말하거든요. 거기서 떨어짐, 이제 이거 장비에 부딪힘,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거푸집 동발에서 떨어짐. 뭐가 제일 많습니까? 떨어짐만 좀 어느 정도 막아도 사망 사고의 상당히 많은 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19 안전 장구류 좀 설명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안전모 착용법 같은 거 설명 들으셨나요? 그래서 떨어진 사고의 핵심이 이제 개인 보호 장비인데 지금은 뭐 안전모는 워낙에 강조를 많이 하니까 다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전모를 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꽉 채우고 턱분을 꼭 조이고. 근데 이제 안전모를 쓰는 이유가 뭐 위에서 뭐 이제 위험하게 떨어져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확률보다도요 떨어진 사고가 70몇 %지 않습니까? 내가 떨어지면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떨어져서 가장 먼저 닿는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보호해야지. 뭐 팔, 다리 쪽은 물론 이제 중상을 또 입을 수 있지만 사망 사고까지는 가장 그런데 가장 핵심이 안전모고 또 안전모 현장 가시면 꼭 이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 안전 롯데식이 보내식이 있는데 이것도 2m 이상 고소작용이면은 이제 착용을 해야 돼요.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잘 현장에서 잘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런 걸 자기네들이 지급하는 게 의무거든요. 의무인데 뭐 소금 현장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넘어가려고. 근데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안 줘. 근데 만약에 이제 달라고 했는데 뭐 이유들 뭐 이렇게 뭐 좀 없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회사가 들었을 경우에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안 하면 아무래도 일하러 갔는데 응? 그렇고 하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법에다 그걸 명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근로자분들이 다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거의 인간은 비슷하대요. 뇌에서 편도체에서 감지를 하는데 보면은 아주 어린 유치원생 외에는 일반인은 거의 감지할 수 있어요. 높은 데서 갔는데 우표로서 사람 불안하지 않습니까? 감지를 다 할 수 있어. 그럼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감지할 수 있는데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하면 표현을 해야 돼. 그래갖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하다 해도 된다 법에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시설을 요청해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권리를 법에 보장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해줬어. 그럼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범칙금과 제재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정서적으로 뭐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아까처럼 안 바뀝니다. 계속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주게끔 돼 있고 안 주면 그 사람들이 현장을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그 피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그러니까 이따가도 뭐 보고 있을 거예요. 신고를 하시고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해주면은 나라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그 안전관리비를 쓰라고 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기네 돈이 아니야. 근데 이제 최대한대로 줄여갖고 그 사람들이 서류 조작을 또 하는 게 있어. 내가 뭐그 자세한 것까지는 썼다고, 뭐 안전관리비 이렇게 썼다고 또 이렇게 해서 자기네 인마이 포켓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물론 우리 감리나 누가 그걸 철저히 하지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달라고 수 있는 권한 있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가시면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요청 모를 것 같아? 못할 것 같다. 네?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하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내 생명하고 직결돼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사망률 0.43%에 그 본인의 사망률을 제로로 낮추고 싶으세요. 그 0.43%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 국가가 조금씩 바뀌고 현준화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제 번호까지 알려드리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좀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도 좋거든요. 그런 거 뭐 있으시면. 현장에 가다 보면 이제 그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요소별로 안전 이런 뚫린 곳, 난간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막아놓긴 해요. 막아놓긴 했는데 막아만 놔도 안 되고 안전 난간 때도 해야 되고 접근 금지 이런 표시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 위험하다는 걸 다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고소작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안전대 이런 걸 내려야 되고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자기 트위트 배경사진에 이걸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문제 같아요? 네? 아니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안전모를 이거 쓰고 뭘 자랑스럽다고 트위트를 했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 책자 하나씩 갖고 안 계신가? 뒤에 보면 책자 하나씩 있거든요. 이거 책자. 이걸 왜 안 주지? 이게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사 종류별 시공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시간상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종류별 시공 절차 해가지고 건축 공사 중에서 아파트 공사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준비를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허가라든가 착공 신고 이런 공사 준비를 하고 토공사라는 것은 토공사가 토공사가 토목공사 이런 겁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지하층을 하고 흙막이를 하고 이런 걸 토공사로 하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아파트 지하에 이제 파일을 받는다든가
공구리를 친다든가 이런 기초공사도 한 다음에 골조공사로 한 게 뭐냐면 건물 뼈대예요. 골조. 이제 벽 지붕 이런 콘크리트 지붕 철근 이런 만들면서 골조공사를 하고 그 골조가 다 끝나면 이제 마감공사도 이제 마감공사가 뭐 엄청나게 많죠. 방수도 있고 조적 타일 석재 이제 마감공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종용에 나무 심는 거, 그다음 외부 토목 포장공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해서 아파트 공사가 이렇게 크게 시작이 되고요. 이게 초창기에 이제 이런 공사장 가속 울타리를 설치를 합니다. 하고 이 안쪽에는 다 이게 거의 뭐 10m 큰 건물 같은 경우 30m 이상까지도 땅을 파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흙막이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모르죠. 이게 펜스만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거. 보통 또 이거 설치하면서 이게 넘어지고 이런 안전사고도 꽤 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토공사 중에 터파기라는 게 이렇게 기초를 파기 위해서. 근데 이때는 주로 이제 인력 작업보다는 거의 다 이제 장비 작업이에요. 장비 작업.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주변에는 아마 이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투입은 안 되는데 토목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장비 주변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이런 게 흙막입니다. 흙막이 이게 지하층 이쪽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 흙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흙막이를 하는 겁니다. 어스앙카하고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흙막이를 하고 아파트 기초를 안 치기 전에 이제 말뚝입니다. 파일이라고 하는데 말뚝을 받고 얼마 전에도 여기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요거 이제 조종하는 인력이 좀 몇 명 있는데 이 항타기가 서서히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 작업을 하다가 뒤에서 나를 쓱 친 거야. 근데 이제 말뚝이 여기 붙어 있고 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거 일 아니면은 관심을 안 갖는 게 경우가 있는데 레이더를 많이 돌리고 있어야 돼요. 현장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기초마다 크레인도 상당히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비 중에 하나. 골조공사 이게 이제 슬라브 바닥입니다. 철근 배관하고 여기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이것도 많이 공구리 타설하다가 무너져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레미콘 치는 분들이 한 번에 타설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순환 타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조가 끝나고 외부에 이제 뭐 페인트 작업, 창호 작업 이런 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달기계 여기서 이제 수압사고 이거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그 아파트 공사가 거의 65%, 70% 정도 된 겁니다. 이제 안에 뭐 이제 천장 뭐 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외부에 뭐 조경 작업하고 난간 작업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내부에 뭐 이런 벽체 석고보드 천장 작업, 설비 작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경, 부대토목이라는 것은 단지 내 이제 포장, 그다음에 뭐 경계서, 뭐 벤치, 뭐 이런 작업, 집단 작업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건물 초기에 이제 집안 조사하고 이런 장비들이고요. 흙막이. 저기 덤프.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에 쓰이는 이제 장비예요. 이게 뭐 아마 여기 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가시는데 이게 이제 허파기라든가 그런 작업할 때 말뚝 작업, 천공 작업.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몇 개 이제 취합을 하는 사진인데.
안전 불감증이라고 아직도 이제 그 안전한지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소규모이죠 이제 일종의 이게 아마 주택인가 뭐 이 지붕에 이제 그뭐 지붕 공사를 하는 건데 이분이 안전 뭐 아무것도 없어 안전모도 없고 이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이게 한 5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작업하다가 발열 떨 이게 다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물론 또 이런 현장들은 보면은 안전관리자가 또 배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소규모라서. 그러면은 결국 내가 어떤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되죠. 근데 어렵죠. 안전 못 쓰고 이게 좀 힘들고 덥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생명하고 비교가 되지. 꼴랑 뭐 자기가 얼마를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뭐 생명 보상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불감증이 있죠. 안전 뭐 없이 얘도 이제 공장 철골 작업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다 이게 또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제 원래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다고도 하는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 안전이 잘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고칠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될까요? 아까 슬픈 현실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린 가미춤 중에 하나 있는데 그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거기 주어가 대한민국, 그냥 국가. 독일의 헌법 1조 1항이 뭐냐면 독일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이게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어떤 인문학 강의 들을 때 그 세계 그 문명의 큰 흐름이 미국, 영국 쪽하고 부구적 쪽인데 독일 이쪽은 가장 가치 1순위를 인간의 존엄성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막 식민지하고 이런 나라들은 자본을 먼저 1순위로 보는 거죠. 자본이 권력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슬픈 게 공문화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일단 자본보다는 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독일이나 뭐 이런 쪽 북유럽 쪽은 그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다 이제 6.25 걸치면서 너무 급하게 막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아무리 뭐 선진국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조금 사진을 수집하는 사진인데 현장의 휴식 시간 사진 나중에 제가 이걸 사진전 하긴 뭐하고 관심이 있어서 좀 모으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있어요. 이건 몇 년 전에 이거 이제 실버 무슨 복지센터인데 12월 중순에 추웠을 때 여기 약간 묻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사진 찍는 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사 출신인데
참을 오전 참을 먹어요. 근데 이게 내 현장은 아니었거든요. 옆에 현장 내가 있는데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이게 추우니까 이거 막걸리 하나 있죠. 추우니까 이렇게 쉬시고 이게 탈의실이고 이게 이쪽은 탕비실이고 냉장고 안에까지 내가 특기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채웠는데 그게 이제 요건 뭡니까? 그 현장에 이제 현장 사무실에서 그 품질 공정 관리 회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조금 느낌이 가세요? 저도 이제 30년 동안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이게 국가도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건설회사도 믿을 수가 없고 저는 건설회사하고 많이 이제 부딪히면서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건설회사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시공사 놈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놈들처럼 하거든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은 대한민국에서 건설은 자본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보다 자본을 너무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로자들이에요. 그래고 그 자존감을 좀 올리고 제가 할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 선진국은 자기가 건설 근로자라는 것을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노가다라고 자기를 폄하시키잖아요. 노가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일본어라는 건 아시죠? 일본어인데 토카타, 일본에는 뭐 쓰지 않는 말, 일본의 사어예요. 일본에는 그냥 비속어로는 돼 있는데 젊은 애들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호사카 유지교수 강의 들어갔을 때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는데 일본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조센징 우리가 막 징용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들은 거 있잖아요. 조센징 똑같은 놈들, 똑같은 놈들 이렇게 쓰던 말, 막얘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노가다가 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가다가 전문직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신 상태가 그렇게 몸에 뱉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숭고한 직업 아닙니까? 제가 아까 했지만 제가 이사 33번을 다녔는데 누군가의 집을 만드는 어떤 일이잖아요. 얼마나 숭고해요. 그거를 이렇게 폄하하고 하는데 그거를 일으켜줄 사람이 이제는 내가 봐서는 누구도 믿을 수는 없고 내 스스로 일부 이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쪽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뭐 연대 작업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작업자분들이 좀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세우고 그리고 꼭 오늘 강조 싶은 거는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법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뭐 일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으신 분도 잠깐 알바로 뭐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는 그건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해도 그런 그 마음의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조금씩 쌓여야지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이 돼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안전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나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나야 죽으면 뭐 내가 죽으면 슬픕니까? 끝이지. 누가 가장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고통스럽겠어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오늘 교육이 참 두 분이라도 제 말에 공감이 좀 되십니까? 되시면 최소한 친한 분들한테 최소 10명, 10분한테는 조금 이렇게 제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강의가 좀 공감이 되셨다면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아무거나 뭐 좋으니까 편하게 질문할 거 있으시면 여쭤봐 주세요. 뭐 궁금한 거 뭐 없으세요? 없으세요? 현장 경험이 전혀 없으셨다고 그랬죠? 건설 현장은 아니고요. 네. 지금 직장이 여기 세종이 현대 LNC, 세종이 현대? 예, 현대 LNC라고 그쪽에서 뭐 호이스트, 크레인 네. 이런 작업 하고 있어요. 아, 호이스트 크레인? 예, 크레인 호이스트 운전. 네 그것도 하고. 네. 그러면 이거 안전하고 지켜야 되는 네. 그쪽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네, 거기가 현대백화점 소속의 인테리어 사업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천연대리석 뭐 이런 거 하는 거라 무게가 무거운 거라 거의 또 우리 전문분은 계획이 고독 상담을 구독 형태 평생 그걸 좀잘 알죠. 거기 뭔가 일이 잡혀 있어요. 유치원하려고 하고 이거 따야 된다고 해서 건설 쪽 일이 거기 보조 그런 거 거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많던데. 하여튼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런 마음을 해주시고요. 저도 뭐 계획이 뭐 감리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쉽지가 않고 그래요. 뭐 국가 자체가 나라하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멀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 내가 할 말을 해라. 할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밑에 바탕은 다 돼 있어요. 여기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